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24차 통일정책 강연회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가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시카고 한국일보 윈TV에서 주말 취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박교환 협의의장이 개회사에 이어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영상 축사, 정용호 주 휴스턴 총영사, 윤건치 휴스턴 한인 회장, 그리고 이희경 어스틴 한인 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박교환 협의회장은 8월 30일 임기가 끝난다고 말하며 그동안 함께해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 있을 25차 강연, 여성통일 세미나, 쿠바 한인동포 격려 방문까지 남은 행사 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8월 31일 마지막까지 저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자문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 2월 6일 부임한 정용호 휴스턴 총영사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인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 확산, 우주동맹, 그리고 한 텍사스 간 교역량이 세계 4위라고 말하며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의회가 최초로 미국에서 이런 한미동맹 70주년과 대통령 국빈 방문을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이 지역의 우리 재외 동포들 때문이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오늘 드러난 것이다. 순서에 따라 김영선 휴스턴 협의회 청년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2023년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통일정책 강연회에 나선 영김 연방하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를 소개하였으며 함께 자리한 차세대들을 향해서는 이민자로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2월에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설출될 때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을 들었고 이후 미 의회 연설이 성사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이제는 경제적인 관계에서 South Korea is ready and more than willing to be a security partner.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데, you know what? He exceeded all of our expectation. 너무너무 영어도 좀 퍼펙트하게 연설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향후 한미 간 비자 발급도 연간 15,000개 한국인 전용 E4 취업 비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경제 부문뿐 아니라 안보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안보 관계 그리고 대북 북한의 핵 억제 정책 등 여러 가지 비핵화 선언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한국계의 영킴 의원이 미 연방의회 그것도 외교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또 장차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상봉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또 세계의 희망,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우리의 손을 합창하며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영김 연방하원 의원의 통일 강연회 전체 내용은 윈TV 공주파 채널 24.5를 통해 추후 방송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제한군인회 미 중서부지회는 지난 5월 27일 시카고 도심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제한군인회 임원 및 6.25 참전 유공자회,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해병대 전우회, 해군 전우회, 공군 전우회, 육군 동주회 등 향군 단체와 시카고 한인회,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풍물단, 한인동포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진을 보러 나온 많은 이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풍물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했으며 제한군인의 행렬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 연휴 동안 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2024년까지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미국의 낮은 실업률과 추세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적정 수준의 예산 감축을 미국 경제가 잘 흡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출 감축 때문에 미국 경기가 흔들리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내용에는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의 공화당 측 요구도 반영됐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30대 한인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 연간 186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화제입니다. CNBC는 밀레니얼 세대 스토리에서 워싱턴 DC의 아이스크림 가게 오너 애니 박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9살에 메릴랜드주로 이민와 보스턴 칼리지에서 음악 및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정책 및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머니로부터 아이스크림 가게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가족이 단둘이라 어머니를 돕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 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사라 이름을 딴 사라의 수제 아이스크림 비즈니스를 2019년 3월 시작했습니다. 시럽으로 색과 향을 내는 타업체와 달리 딸기 등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소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아이스크림 가게는 성장을 거듭했고 지난해 매출이 186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순이익은 23만 달러였는데 매장은 현재 2개로 늘었고 또 다른 매장을 메릴랜드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CNBC 측은 성장 비결로 마케팅 비용을 꼽았습니다. 지역 비영리 단체에 아이스크림을 기부하면서 단골 손님을 늘려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애니박은 나의 모든 경험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고 그런 것이 합쳐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잘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월가가 2024년 미 대통령 선거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가진 다른 후보의 등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월간의 고위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가 리턴 매치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월가는 대선 후보자들의 정치적 후원금을 지원하며 정치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모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월가 후원금의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약해졌지만 월가는 여전히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가진 대선 후보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지자 월가 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두 사람의 정책이 모두 월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가는 지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 등 바이든의 내각 인선은 긍정적 평가지만 그의 반독점 규제 강화 기조를 우려합니다.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전통적으로 친기업적인 공화당의 강점은 존재하나 예측 불확실성이 세계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자였던 켄 랭군 홈디포 공동 설립자도 최종 후보가 트럼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고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도 트럼프를 제외한 디샌티스 주지사 등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를 검토 중입니다. 월가 민주당원 사이에서도 제이미 다이엄 JP 모건 CEO의 출마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도파에서는 민주당 내 온건파인 조 맨친을 무소속 후보로 출마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지난 28일 아이오와주 동부 도시 데븐포트에서 한 아파트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9일 데븐포트시와 소방당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전날 오후 4시 55분경 더 데븐포트 아파트먼트라는 이름의 6층짜리 건물이 일부 무너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이 건물의 뒤쪽 중간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떨어져 나간 상태였으며 건물 내에 있던 12명이 구조대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건물의 다른 부분에 고립돼 있던 7명을 구출했고 밤새워 수색 작업을 벌여 붕괴한 건물자 내에 몇 시간 동안 깔려있던 여성 1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칼스텐 소방서장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실종자가 있다는 정보도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구조대원들이 대응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운티의 건물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건물의 배관이나 전기 문제 등 수리를 위한 신고 허가가 20건 가까이 있었다고 쿼드시티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2016년 6월 플로리다주 서브사이드에서 1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98명의 사망자를 낸 이후 또다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뉴욕 맨하튼의 4층짜리 주차장 건물이 일부 무너져 관리인 1명이 숨지고 직원 5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300여 개 대학교와 1,200여 개의 고교에 라크로스 팀이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경기지만 이미 1867년 캐나다 치과의사에 의해 경기 규정이 만들어져 근대 라크로스의 기초가 된 오랜 역사의 운동 경기입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 때 전미대학 NCAA 남녀 라크로스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습니다. 28일 열린 전미대학 여자부 라크로스 결승에서 노스웨스턴 대학은 보스턴 칼리지를 18대 6으로 제압, 2012년 우승 후 처음으로 챔피언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여자 라크로스 팀은 2005년에서 12년까지 8년간 챔피언에 오른 팀입니다. 노럴데임 대학 남자부 라크로스 팀은 존스 홉킨스 대와 버지니아 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29일 열린 챔피언십 경기에서 듀크 대를 13대 9로 제압하면서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NCAA 라크로스 챔피언으로 등극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경기장에서 끝에 그물이 달린 길이 91에서 180cm의 스틱으로 야구공보다 약간 작은 고무 재질의 공을 패스하고 슛을 하면서 4쿼터 동안 상대편 골에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